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2월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아니다. 1월과 같이 부진할 것이다. 최근 2월 증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2월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1월 ISM 비제조업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 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네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요. 이 같은 지표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전략 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 빠르게 출발해봅니다.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약세입니다. 코스피 벌써 4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930선 후반대까지 미끄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도 내렸었죠. 같은 방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하락하는 종목들, 업종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건설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요. 증권, 금융, 은행까지 오늘 증시가 하락하면서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1% 추가 하락하면서 현재 142만 원대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전기전자 업종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잠깐 코스닥 지수도 살펴드리면 오늘 500선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내린 498선이고 지난주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 어제는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3원 상승한 1087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은 오늘 안전하신지 안정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죠. 013-3366-0110번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가득가득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자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이명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종목 상담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죠.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2월의 별점 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상담 받으시고 그냥 듣고 마시지 마시고요.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올 초에 예. S맥을 17,500원에 비중 20%로 매입을 했거든요. 올 초에 사셨어요? 예. 예. 1월 9일 날인가? 예.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중간중간 좀 물타기를 해서 현재는 16,750원에 비중이 30% 정도 돼요. 아, 예. 예, 그 손절 타이밍을 제가 놓친 것 같아가지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상담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손절을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손실폭을 좀 가야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S맥은 잠시 뒤에 신기현 대표를 전화 연결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S맥에 대한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유도 있고 매도도 있고 반등하면 매도를 하자. 세 가지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신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맥을 사시고 나셔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제 네. 생각은 실적이 좀 나빠서 그렇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S맥을 비롯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멜파스 같은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이 터치 패널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옴에 따라 갖고 주가가 S맥을 비롯해 갖고 관련주들 좀 하락세 나왔는데 당분간은 뭐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스마트폰 성장성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스마트 기기 시장 확대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태블릿 PC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성장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용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관련주들 사실 작년도 이 하반기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멜파스도 그렇고 S맥도 그렇고 작년도 하반기 특히나 8월달 들어가고 주가가 급등 양상 보이면서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였는데 2013년도 딱 들어서자마자 약간의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 하반기에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약간은 좀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손절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금 당장 전량 손절하시기에는 약간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인 만큼 조금은 좀 참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 대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최저점 부분까지도 약간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반 경직성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더 이상은 큰 폭의 하락은 조금은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S맥에 있어서 가장 궁금하신 것이 손절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00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0에선만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 즉 13,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횡보 움직임 혹은 조정 양상 계속적으로 조금은 나오겠지만은 재차적인 반등, 기초 반등 나왔을 때에는 매수가 부분이 한 15,500원에서 16,000원대까지도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3,200원대, 300원대만 손절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갤럭시 S4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 갖고 IT 부품주들이 올라갈 때 매수가 부분 언저리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대신에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지금 갖고 계신 30% 비중만 우선 갖고 가시면서 홀딩 하시면서 이 종목 반등했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굳이 손절하셔갖고 손실을 지금 당장 확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 오를 가망성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셨죠? 예.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한 주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전화 연결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네, 전화 고맙습니다. 연결, S맥 받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AS 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는데요. NC소프트를 문의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되는지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20만 원에 60%로 손절해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손해를 좀 줄여야 되는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임혁수 전문가님. 네, 예. 참 게임주 어렵습니다. 셧다운자가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수급 문제로 인해서 여러 모바일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주 전반적인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새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약간의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예.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의 경우에는 좀 인내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신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했고요. 반면에 기존 게임사인 길드워의 경우는 상당히 실적 호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경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국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수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를 보고 다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이죠. 지금 문의해 주신 가격대 20만 원대에서 급격히 이탈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바뀐 국면이 활발히 전개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20만 원대, 19만 원대가 다시 한번 1차 반등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 추세를 보시면은 현재 그 바닥을 이제 뭐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NC소프트의 경우 바닥은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자 하시는 분들은 14만 원 돌파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를 전화로 두 분이나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매일 유업인데요. 이분 역시 매수를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2363님께서 매일 유업 오늘 사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요. 신 대표님. 네, 뭐 매일 유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방향성을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핑류 업종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 대비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고, 워낙 그동안 좀 음식료 업종 대사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매일 유업 쪽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 이슈가 되고 있는 자회사, 유아용품과 관련된 자회사의 상장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하시는 것 같으신데, 뭐 지금 시점만 벗고 봤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크게 주가의 변동폭을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 유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정부가 출범에 따라 갖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규제 리스크는 조금은 존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음식료 업종 쪽으로 또 관심도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섣부른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셔갖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시간적인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000원대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33,000원과 그리고 32,000원, 정확하게 34,000원대의 박스권에 있어서 천천히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매수가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36,5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투자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유업을 사도 되는지 물어보셔서 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전 KPS를 55,000원에 10%를 들고 계시고요. 계속 들고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셨을까요? 임혁 장관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전 KPS 펀더멘탈은 양호한데요. 그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가파른 그런 추이에 있지 않고 그러한 그 안정적인 그러한 수익성, 이러한 것들이 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북유럽 국가의 뭐 핀란드 쪽에 다시 한번 원전 수주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약간의 그 변동성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차를 보고 다시 한번 그 공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작년도 그 9월 달에 일단은 뭐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뭐 5만 원권의 안정적인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5만 원대 일단 뭐 단기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반등 국면이 나타났죠. 여기서 한 번 더 반등한다면은 그 5만 5천 원, 6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시적으로 눌림목 조정이 다시 한번 전개된다면은 5만 한 2, 3천 원에 가격 조정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가 안정적인 그런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까지는 5만 7, 8천 원의 가격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10% 적절하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 보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재매수 시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만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한전 KPS 지속 홀딩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이루온입니다. 이분 역시 수익권에 계신 것 같아요. 2,135원에 매수가 되셨고요. 비중이 15%로 어느 정도 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진단이 나올지 임 대표님 의견 들을게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적당한 비중과 그리고 적당한 가격, 약간은 긍정적인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추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400원대 한번 저점 찍은 이후에 급격한 급락세가 많이 멈추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하락 이후에 재차적으로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물론 급락했다는 기울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좀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사실 급락세가 나왔던 11월 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팔려고 하는 세력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도 그렇고 매도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파란불 역시나 매도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던 그런 시점부터 정확하게 매수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원 같은 경우는 삼성과 관련된 LG와 관련된 공급체가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LTE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적인 긍정적인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통신업종 LTE 관련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갖고 조금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그러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0.6%대 코스닥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 종목 4.6%대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거,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 펀더멘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만큼 목표가 2,500원대까지 한번 홀딩하셔갖고 남들은 손실할 때 이 종목으로 수익 보셔갖고 더 큰 폭의 수익률을 한번 상대적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다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로온 봤고요. 이번에 손실폭이 굉장히 크세요. 두산중공업 봐드릴 텐데 일전에도 한번 봐드린 적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대를 보니까 72,000원이세요. 비중이 10%로 비중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2,000원에 10% 두산중공업 가지신 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요? 이명수 전문가님. 그 보유 비중이 10%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현재 두산건설 이쪽에 대한 현물 출자라든가 유상증자 이러한 부분이 어제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과거와 현재의 다른 점은 과거 2, 3년 전에 유상증자라든가 모기업의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도 똑같은 유동성 위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위기가 발발하는 시점이고 지금은 위기가 해소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시면은 작년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당시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 국면에 나타났죠. 최근에도 그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유동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 공이 그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LG전자가 작년 10월, 11월 달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고요. 최근에 그 중견그룹은 STS라든가 기타 여러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함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그 시점에서 주가 바닥과 업황 바닥이 확인되고 강한 턴 어라운드가 전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일단 국내 내수를 그 기반으로 한 성장 모멘텀이 상실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예.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월봉 추세를 보시면은 그 장기 이평 추세가 약간 이탈이 됐죠. 예, 그동안에 그 2008년도부터 5만 원대를 강한 지지 라인대로 설정되다가 최근에 43,000원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다시 한번 5만 원대권까지 기술적 반등 국면이 1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두산중공업도 같이 돕기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이제 윤곽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이 추가 매수 기회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0223님께서 오늘 물타기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CJ 대한통운인데요. CJ 대한통운을 14만 9,5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3832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네, 우선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약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1만 6,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구정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약간 모멘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홈쇼핑 관련주와 그리고 택배 관련주들 아무래도 구정 연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은 그 모멘텀이 조금은 재료 노출에 따라 갖고 하락세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택배 산업이 그렇다라고 해서 사양 산업으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성 보이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지금 당장 이 택배라든가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구정 때까지 받지 못한다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이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이루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달성하는 것이지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구정 연휴 이전까지는 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를 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약간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구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봄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물동량이 좀 많아질 때 그때 제일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뭐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굳이 손절이나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라고 가정해갖고 목표가 설정해드리면은 역시나 이 종목 52주 신고가는 재차적으로 경신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신다라고 한다면은 11만 원대 주가가 한 14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대한통운 15만 원 가까운 가격에 사셨거든요. 지금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14만 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 의견 나왔습니다. CJ 대한통운 봤고요. 이번에 또 서울반도체 봐드릴게요. LED주 오늘도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먼저 서울반도체입니다. 28,000원에 50% 들고 계시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26,000원 선인 것 같네요. 이명수 전문가님. 네, 예. 그 비중이 다소 많죠. 그 기존에 잡으신 건지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는 좀 의무이긴 한데 일단은 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에서 일단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그 금년도의 경우 자동차 부분과 그 다음에 조명용 부분, 특히 조명용 부분의 경우는 뭐 매출액의 5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반도체 금년도 뭐 매출액이 1조 원대라고 하니까요. 조명 시장이 급신장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다 하면은 지금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은 다시 한번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이맘때네요. 정고점대인 29,000원대 전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 과정이 전개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3만 원대 부근의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은 작년도 9월 달에 일단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고 최근에도 거래량이 활발히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000원대, 25,000원대 전후에서 어느 정도 진통 과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28,000원대를 돌파하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많은 것이 좀 안타깝죠. 신규로 들어가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점 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 종목 더 볼게요. 유진 로봇인데요. 문자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유진 로봇 사신 가격대는 3,000원이시고 20%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셨어요. 328 하나님의 종목입니다. 네, 뭐 유진 로봇 지금 손실 중이신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측면보다는 약간은 단기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정부 출범에 따라 갖고 여러 산업군들에 대한 육성 기대감 나타나고 있지만은 생각만큼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 약간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로봇 산업이야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핵심 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만 놓고 봤을 땐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서 알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 급격하게 10월달 들어가고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뭐 대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이슈가 되었던 측면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2014
23년도 들어서는 약간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시장이 대선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일 때 이 종목은 약간 소외되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확실히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약간 비싼 가격이라도 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테마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관심이 없는 유진 로봇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신데요. 한꺼번에 매도 못 하시겠다면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줄여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받고요.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오래 고맙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삼성 테크윈이고요. 삼성 테크윈이요. 네, 예. 그 매수가는 57,950원이요. 85% 됩니다. 57,950원에 85% 정도요. 네, 네. 예.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59,000원대니까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시긴 합니다. 네. 비중이 많으시네요. 어제 예. 일부 또 어제 매수를 좀 했는데 예. 예. 어제 더 그래가지고, 사셨어요? 예, 예. 주가가 더 네.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군요. 예, 단기로 예. 한 6만 원 조금 이상까지 보고 예. 어제 매수한 거는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세요? 네. 어제 비중 얼마나 더 샀었어요? 어제 한 30%요. 30% 정도? 예, 그리고 예. 나머지 비중은 조금 길게 보십니까? 좀 보고요. 예. 좀 전문가님 말씀 좀 들어보고, 들어보고. 나머지는 좀 장기로 좀 보고 뒤에 거는 먼저 샀습니다. 단기로 보고 처음에 들어가셨던 종목이군요. 어제 산 거는 단기로 보고요. 예, 그 전에 그 거는 앞에, 중장기. 예, 그 전에 한 55%는 좀 장기로 그냥 보고, 네.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오고 했는데, 모든 게 악재가 나올 때 예. 매수 시점 아니겠나 싶어서 예. 매수를 했어요. 시청자님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투자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예. 수익을 못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든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예,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삼성 테크윈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죠. 예, 역시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분께서는 수익권 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잘라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두 분이나 계시고요. 지속 보유가 두 분, 매도가 두 분이십니다. 임혁수 전문가님. 네. 예. 고수 아닌 고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 뒤에 55% 그거는 네. 좀 밑에서 샀는데 어제 산 것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졌어요. 네, 네. 예. 일단은 삼성 테크윈의 펀더멘탈 개선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 시 차익 실현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시점 일단 주가 바닥과 업황 바닥이 일단 확인되는 그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유 비중은 많지만 일정 부분은 반등 시 차익 실현하시고요. 일정 부분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삼성 테크윈이 구조조정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한 1, 2년 동안 주가 부진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파워 시스템과 에너지 장비 부분에서 서서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이쪽 장비 부분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그러한 점진적인 반등 국면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도 9월 달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했던 가격대가
한 6만, 한 2, 3천 원대입니다. 한 6만 5천 원대 그 가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을 회복하러 가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6만 원대, 6만 1천 원대가 일단 단기 그 반등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다시 한번 진통 과정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놓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들어가신 물량의 경우에는 6만 원대 돌파하는 시점부터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한 5% 정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고, 일단은 그 저가에 들어간 그 5만 7천 원대 전후에서 들어간 그런 물량의 경우에는 보유 비중이 많긴 한데 일단 계속 보유하시고 21선이 서서히 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7천 원 매수가 가격까지 이탈하지 않는 이상 1차 매수하신 것은 일단 뭐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생각하셨던 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사셨던 물량은 6만 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 부근에 5만 7천 원 이탈만 안 한다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삼성 테크윈 봐드렸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볼게요. 실리콘 웍스인데요. 23,500원에 30%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7956님께서 주셨고요. 네, 우선 뭐 실리콘웍스 애플 관련주기 때문에 애플 외 흐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안타깝게도 약간은 역시나 최저점 부분,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약간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흐름 IT 관련된 부품 업종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 보였지만은 특히나 애플과 연관성이 짙었던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세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애플이 앞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다시 한번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혹은 못 찾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힘에 실리면서 관련주 역시나 전망이 상당히 암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 실리콘웍스 무조건적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다시 한번 오를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좀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만약에 애플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해서 실리콘웍스를 좀 매도하셔갖고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업종도 좋겠지만은 IT 관련 부품에 있어서 삼성전자 관련된 혹은 중국의 중저가 이 스마트폰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매개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애플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좀 비중 줄이시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에 맞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의견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요. 팔라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팔라는 건지 나머지는 얼마나 더 들고 있으라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겁니까? 네, 저는 뭐 52주신 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무조건 팔자라고 말씀드리긴 되게는 조심스럽지만 결론적으로는 감내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오르든 내리든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시간에 있어서 정해진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분할적으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 번에 끊으신 것보다는 뭐 일주일 간격 혹은 3일 간격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계속적으로 오르든 내리든 파시는 전략으로 이 종목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리콘 웍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도가 맞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유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서울반도체에 이어서 이명식 전문가께 드릴 종목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8,050원에 30%시고요. 추가 매수를 여쭤보셨어요. 네, 예. 참 그 LED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LED주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30% 비중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루멘스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 위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1월달 대량 거래가 펼쳐지면서 뭐 7,000원대 전후에서 8,500원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은 마무리된 상황에 놓여 있고요.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루멘스의 경우 과거 2, 3년치의 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유기적인 그런 납품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 시장에 대한 그 뒤처진 기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장기 성장 동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시고요. 30% 적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7,500원대 전후에서 얼마나
공고히 하는 그런 지지대가 형성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추가적인 그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적어도 10,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8,500원대 전후에서 밀집된 그러한 그 물량을 소화해내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2011년도 한 1,900원대, 11,000원대 전후 가격까지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중장기 그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루멘스 봐드렸습니다. 신기현 대표께서는 1월 달에 별점왕 3위 기록하셨죠. 이로운 상담 감사하다고 오늘도 별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 대표님께 이번에 드릴 종목은요, 덕성 볼까요? 덕성을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884 하나님. 네, 우선 뭐 섬유의복 업종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같이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성과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 하지만은 한섬과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부진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패션 업종 내 종목군에 있어서도 지금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치중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덕성과 지금 진짜 이 베이직 하우스가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주가에서도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덕성 같은 경우는 우선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 거래량과 거래 대금 늘어났다라는 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관심도가 높으냐, 그 기업에 있어서 돈이 얼마만큼 예전 비해서 많이 쏠리냐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들어갔고 뭐 매도 거래량과 매수 거래량 좀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거래량 자체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만큼 잘 몰랐던 종목이 돼서 시장이 많이 알게끔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시라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매수는 가능하다. 3,845원대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 부분 이상인 4,2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가 다시 한번 따뜻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번 주 전반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한 4,100원대 이상의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성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OCI 머티리얼즈 봐드릴게요. OCI 머티리얼즈는 43,500원에 사셨다고 의견을 적으셨고요. 60% 들고 계시네요.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기만 하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올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좋습니다. 그 단기에 사셨는지 장기 그 예전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OCI 영업이익이 4분기 실적 50% 급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7월 달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난 그 9월 달 대량 거래와 함께 반등에 실패했죠. 이런 패턴이 참 아쉽습니다. 일단 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그 하락 추세에 놓여 있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락 국면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그 기술적 분석에 약간의 그런 그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패턴이 전개되면서 매수하신 가격대 44,000원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뭐 투매할 필요는 없고요. 반등 시 보유 비중을 한 50% 정도는 축소했다가 나머지 불량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장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깔끔한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이명수 전문가께도 별표 모양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벌써 11시 3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 종목 AS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심기현 대표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했던 종목 확인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 종목이었어요. 현대 BNG 스틸이고요. 매수가가 1,580원의 비중이 40%였는데요. 어머머머,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7%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날 1,850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 위로도 올라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지 시청자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네. 가장 궁금한 게 파셨습니까? 이거예요.
네. 그때 계속 보지 못하다가 한 10% 정도는 매매했어요. 10% 정도는 그러니까 수익을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우. 그러니까 예. 올라가길래 언뜻 놀라서 그냥 팔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래도 크게 손실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네. 거의 예. 1,580원 근처에서 팔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600원에 30% 비중이 있으신 거고요. 네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향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심기현 대표 바꿔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제 철강 금속 업종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현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B&G 스틸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중국 춘절 이후에는 좀 이전에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 과연 제품이 향상이 되고 뭐 이 종목을 비롯한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만 우선은 이 종목으로 해주시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수익을 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 지금 10% 줄여주셨는데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도 천천히 좀 줄여주시는 전략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부분이 매수가 대비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조금은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의 한 50% 정도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 정리하시고 만약에 좀 들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구정 이후로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할 곳이 없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줄이셔갖고 다른 업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리스크 관리가 먼저일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장에서라도 갖고 계신 분량의 50%를 줄이자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AS 받고요. 두 번째 종목 봅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이명수 전문가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테라젠 이텍스였는데요. 매수가가 8,780원, 비중이 30%셨고요. 이명수 전문가 의견은 매도였는데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 비해서 테라젠 이텍스는 주가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매도하셨어요? 아니요. 못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조금 하락했는데요. 일단 뭐 들고 가셔도 되고요. 어제는 바이오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헬스케어가 관련된 그런 시장에 있어서 현재 성장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테라젠 이텍스의 경우에도 뭐 유한여행과 함께 이쪽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그런 맞춤형 서비스 이쪽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종목의 수익률은 안 좋은데 현재 당시에 조금 수익이 나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회는 놓쳤지만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하실 때 더욱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다시 한번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가격 조정을 받았던 한 9,500원대 전후가 강력한 그런 매물대입니다. 이 가격대만 돌파한다면은 아무래도 탄력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좀 오래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본격적으로 이쪽 헬스케어 분야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쪽 GE라든가 IBM 쪽에 특히 IBM의 경우에도 이쪽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지난주까지는 매도였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홀딩 가능하다 의견을 주시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예,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 함께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릴게요.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이명식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동네 제과점 반경 500m 이내의 신규 프랜차이즈 제과점 출점이 금지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신규 출점도 연 2%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21차 정례위원회에서 제과 외식업종 등 8개 서비스업과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동네 제과점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한 해 매 신규 매장은 현재 규모의 2% 이내에서만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해 폐점률이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규모 확장을 금지한 것입니다. 동반이 권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16년 10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생 경영의 하나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비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발주 물량 확대와 자금 지원 등 기존의 상생 방안에서 벗어나 협력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에 거래해온 삼성전자 내 특정 사업부 이외에 다른 사업부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개발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신기술 개발 공모제와 연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 기업들 간의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의 친인척이 오너로 있는 친족 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 집단이 공식 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 기업 간 대규모 거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어떻게 어느 규모로 이뤄지는지 점검해 실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족 기업 간 거래까지 공시 대상이 되면 총수 주도로 이뤄지는 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전담키로 한 신설 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쿠릴 등의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하고 보조하는 부처입니다. 일본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둘 경우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이 조직이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가는데 오늘 OCI 봐달라고 문자 3개나 보내신 분 계신데요. 내일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100%라고 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내일 꼭 봐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설 연휴 중국의 춘제를 앞두고 소비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폭넓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내 소비가 늘 것이라는 기대, 홈쇼핑, 앞서 저희가 봐드렸던 종목 중에도 있었는데 택배주도 강세를 보이고요. 또 중국에서도 소비가 늘 것이다 기대가 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 의류주, 또 음식료 업종들도 오릅니다.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 또 어떤 업종들이 상승할까요? 카지노, 여행주 등등이 될 텐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올 춘제 연휴 기간에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한 25% 정도나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같은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장 특징주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롯데쇼핑, CJ, CGV 등등도 있고요. 또 신당을 창당한답니다. 안철수 테마주들도 오르는데 시장 상황 끝까지 살펴보시고 오늘도 신중하게 투자 전략 짜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한번 다시 살펴드릴까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19포인트 내린 193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497선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서비스.